네, 안녕하세요. 조우승입니다. 3부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성공적인 브랜드, 즉 이제 매출 실적이 많이 늘어나려면은 이제 MZ 세대들을 10대, 20대들을 사로잡아야 되고 여성 고객들도 이제 사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녀노소를 다 가리지 않고 고객층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기존에 이제 스노피크가 조금 더 다 이제 남성 쪽에 타깃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웃도어 여성 라인 경력자라든지 이런 채용 공고를 통해서 여성 라인도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이 관찰이 된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가져다 준 기회와 브랜드력 폭발 이렇게 소제목으로 써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스노우피크 또한 그때 이제 코로나 수혜를 좀 입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캠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거기에 스노우피크도 딱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 이제 검색량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2019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관련된 키워드도 이렇게 보시면은 스노우피크도 쭉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21년도, 2년도 이때 상반기 때 아무래도 거리두기 좀 해제되다 보면서 캠핑 대신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쭉 감소된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량 추이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의류주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캠핑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검색어 추이를 좀 비교를 해 주셨네요. 콜맨, 노르딕스, 헬리녹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까지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비자들의 동향 추이를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어 트렌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 등등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 수치로는 헤리노스가 가장 높다, 뭐 스노피가 두 번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검색량을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인 이제 노스페이스가 가장 높고 스노우피크도 이제 계속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노우피크 어페럴이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 리오프닝 시작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캠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슬로우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캠핑을 한번 이제 시작해서 장비도 맞췄으면은 아예 이제 캠핑을 접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캠핑 같은 경우에도 장비빨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캠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장비에 대한 그 브랜드라든지 메이커를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사려고 하고 실제로 그게 좀 이쁘고 깔끔하고 내구도도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피크는 그 스노우피크 텐트에 대한 그 브랜드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먹히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의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또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도 코로나로 맞물려서 캠핑풍이 일어났고 이런 캠핑의 트렌드는 계속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수치화 했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과거에 이게 본 적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관련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이제 자연이랑 좀 친화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캠핑도 실제로 텐트도 팔고 있고 해서 이제 캠핑 산업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중국이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고 특히 캠핑 이용자 성별 비중이 여성이 오히려 높네요.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캠핑 산업 규모 추이 보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차트가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런 텐트, 캠핑 관련된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캠핑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아웃도어 의료가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드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작년 2021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 전성기 때 매출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다시 아웃도어라는 그런 브랜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매출을 넘어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노스페이스 영업무역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뭐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아웃도어에 이제 전성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세요. 뉴발란스에서도 원래는 이제 보통 운동화라든지 그런 캐주얼 그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웃도어를 최근에 런칭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뉴발란스가 아웃도어 진출 기존 브랜드를 긴장시키는 경쟁 요소인 건 맞으나 그만큼 아웃도어 시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라서 좀 좋게 보고 있다고 좀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성 아웃도어라고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부분이 나누셨는데 뭐 스노우피크 그 대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브랜드로 옷을 즐기는 사람은 이제 많다. 그래서 옷장에 뭐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와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본사도 좋은 기회로 여기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하고 감성 코퍼레이션이랑 스노우피그 코리아랑 협업을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이 두 개는 별개의 회사지만 두 개의 시너지 일으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피크 검색해 사이트 들어가면은 왼쪽이 스노우피크 코리아고 오른쪽이 그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홈페이지가 한 번에 뜬다고 합니다. 둘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나 봐요. 이 사이트 상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체험형 매장도 있나 봅니다. 롯데 아울렛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노우피크 코리아부터 받아오는 텐트 테이블 각종 텐트 그 용품들을 이제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캠핑 기어 아이템을 어페럴 매장에서도 구했어요. 뭐 이렇게 스노우피크 캠핑 관련해서 이런 글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성 코퍼레이션이랑 스노우피크 코리아랑 스노우피크 코리아는 일본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그 텐트 그 본사에서 이제 차린 회사고요. 그래서 어페럴 매장이지만 캠핑 기어류를 사러 왔다가 옆에 옷도 관심을 갖게 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이제 어, 많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노우피크는 브랜드가 독특한 색감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차별화된 원단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산 신세계 센텀 시티점에 입장한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스노우피크가 매출 1위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21년도 10월에 했으니까 21년도 9월쯤에 이제 매출 1위를 잠깐 뭐 차지했었다라고 잘 나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노우피크는 15개 정도 아웃도어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 월별 매출에서 상위권에 이제 랭크가 되었다. 라고 22년도 5월에 기사가 났습니다.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장이 늘어나고 인기 많으면 대리점 위주로 이제 매장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대비해서 지급 수수료가 좀 낮은 유통 경로라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수수료도 이 의류 매장을 판매하는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넘버스, 이제 숫자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은 스노피크 의류 말고도 액티몬이라는 모바일 핸드폰 주변기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 5월에 이제 65억 원에 비바위크 지분 100%를 인수를 했고 이제 모바일 사업 부문을 재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부는 매출액 110억에서 130억,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에서 1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그런 사업 부문이 아니니까 숫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의 회사를 볼 때 이 모바일 사업부는 스킵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